문제 중에 일반 원칙, 지난주에 올해 군무원 시험을 봤어. 군무원 시험도 여기는 내가 미처 못 넣었는데 군무원 시험도 1번 문제들이 행정기본법이 정한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설명 골라라 이거야. 응? 네. 자, 1번 비례원칙에 대해서 물어봤어. 네. 자, 정답은 틀린 거 1번이네. 그죠? 이거 결론. 법 바뀌기 전에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시켜서 삼진아웃 이거 하는 거 헌법에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랬죠? 응? 네. 여러분 지금은 법 바뀌어서 이진아웃죄야.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두 번째 걸리면 무조건 면허 취소야. 또 강화됐어요. 음주운전 엄격하게. 자, 정답은 1번. 끝에 와서 위반된다. 요거 틀렸고, 그지? 그 다음에 그 2번 질문은 뭐야? 우리가 이제 거기에 상당성 원칙이라고 말하죠? 넓게 비례원칙 이고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도 하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세부 원칙으로 돼 있지? 적필상, 그죠? 그 중에 필요성 원칙은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도 부르고, 상당성 원칙을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그래. 좁은 의미라는 뜻이야, 협의. 응? 그래서 상당성 원칙은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상당성 원칙은 우리 공무원들, 행정기관이 법 테두리 내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 권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것이 적법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아니 비례원칙에 해당하는 여러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모두 다 행정조치가 적법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비례원칙은 어떻게 돼? 처음에는 국민의 자유권리를 질서유지라는 목적으로 해서 제한할 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침해행정 분야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원칙인데, 오늘날에는 이익 주는 행정, 급부행정까지 모든 분야에 다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맞고. 그리고 4번 행정절차법은 국민에게 권고하고 할 때, 행정 지도할 때도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서 해라고 비례원칙 명시해놓고 있고요. 이때 이 출제할 때만 해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니까 행정기본법은 안 물어봐. 근데 지금은 무조건 이제 지금 출제는 행정절차법보다 행정기본법을 내용을 물어봐요. 자, 문제 2번은 판례의 내용 틀린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은 맞죠? LPG 충전소는 허가 못 되게 하고, 허가 안 되고, 그지? 주유소만 허가되도록 한 거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맞는 내용이지? 정답은 뭘까? 2번도 맞네. 그치? 인수한 사람이 위반한 거 아니고 모르고 인수한 거 이런 거 좀 고려할 때 6개월 영업정지기까지 한 거는 너무 과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맞고. 3번은 이 3번도 문제 없다. 자, 뭐냐면 여기 택시 운송 사업자가, 그러니까 택시 회사만 택시 세워놓는 차고지 있잖아. 그를 늘린다는 거야. 그래서 행정기관에 늘리겠다고 증설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두 번째죠. 야, 그거 늘리면 교통, 주거, 공익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공익적인 필요가 더 크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대. 근데 그거 갖고 소송 들어갔는데 그 공익적 이유가 크니까 거부한 거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사례야. 3번도 맞고. 4번은 읽다 보니까 뭐 나왔어? 수입 녹용하면 무슨 사건인지 알잖아. 이거 뭐였어? 업자가 받는 피해도 크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보호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여기 끝에 보면 재량권, 공무원들이 권한을 여기 앞으로 일탈남용했다 그러면 그건 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이란 뜻이야. 응? 일탈남용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그래서 해당한다? 위법한 조치에 해당하는 거 아니다라는 게 판결이지.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됐어. 이번에 4번. 그다음에 지문 5번은 무슨 말인지 알지? 변호사들
몇 년 동안 자기가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앞에는 변호사 기업 못하도록 제한한 거, 가제는 개편이라고 이거 비례원칙이 위반됐다고 판결했어, 그죠?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다 판례 물어보고 있지? 틀린 거 고르래. 1번 어때? 자기구속,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근거 평등원칙도 되고 신뢰원칙도 된다는 거야, 그죠? 1번 O. 2번은 중요한 단어 나왔다. 끝에 아무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해라. 그치? 결정돼. 아무 관련 없는 땅 기부하래. 이거 결론.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 맞아. 3번은 아이고야. 3번이 정답이다. 그죠? 왜? 과거에 행정기관이 수차례 같은 조치를 해왔는데 그게 나중에 뭐로 밝혀졌어? 위법으로 밝혀졌어. 그러면 이제 행정기관 이후부터는 자기가 해왔던 그 관행 내지 선례에 따라 소리에 해야 되는 구속을 안 받아. 그러니까 끝에 가서 이 첫째 줄에 위법한 처분이 아무리 과거에 반복적으로 행해져 왔어도 위법임이 판명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 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은 구속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응? 적용된다 그래서 X가 됐어. 그 다음에 4번은 건축 허가하고 그 건물 옆에 땅에 도로 만드는 거는 별개다. 그지? 도로 안 만들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대로 건물 지은 거 준공검사 거부한 거는 관계 없는 거를 결부시켜서 거부한 거라서 위법이다. 그지? 다 맞게 썼죠. 이렇게 판례를 많이 냅니다. 시험에 사건 판례. 자, 그다음 문제 4번은 이건 너무 쉬워서 상속세 안 내는 거하고 영업허가 취소하는 건 관계 없는 걸 결부시켰다.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틀린 거 골라라. 예. 자, 1번은 잘 모르지. 근데 우리 아까 잠깐 전에 부관이란 말 나왔지? 부관하면은 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허가내주고 뭐 하면서 거기다 조건 붙이고 뭐 유효기한은 언제까지라 이렇게 기한을 설정하고 여러 종류가 있어. 부관의 종류라는 게. 근데 그걸 학문적으로 법적인 용어로 뭐 조건을 붙이면서 허가를 하거나 뭐 이거 해주니까 뭐 해라 하고 의무를 덧붙이거나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해주거나 막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부관이라고 칭해. 법률 용어로. 근데 행정기관이 뭐 국민업체 신청받고 허가내주고 뭐 하면서 거기다 단서를 붙였는데 부관을 붙였는데 그게 어떻대? 아무리 관련성은 있는 거라도 관련이 있는 단서를 붙였는데 그 단서가 뭐 허가 영업허가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봐. 건축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했어 국민이. 그랬더니 행정기관이 법이 정한 요건 다 맞아.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러면서 무슨 단서를 붙였냐면 계단이나 10층 건축허가야. 근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러고 단서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건축은 하라고 건축허가는 내줘놓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설치하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결국 뭐야?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잖아. 건축허가 안 내준다는 말을 안 해놓고 허가해주는데 이거 설치하면 안 돼. 이거 안 내준다는 말이지 뭐. 응? 그런 식으로 행정 조치를 하면 안 되잖아. 그 말이지. 응? 관련성이 있는 단서를 여기 주된 행위가 이제 허가니 이런 국민에게 이익 주는 행위를 하면서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서를 붙이더라도 그것이 허가 같은 주된 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부관이라면 그죠? 그거는 뭐야?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부관이 된다. 응? 필요 최소한도가 아니다. 응? 더 나은 예로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술집 영업을 하려고 그래. 매덕을 투자해서. 그런데 행정기관이 술집 영업 허가한다. 단 허가 유효 기간은 3개월로 한다. 그럼 3개월에 장사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어떻게 투자금도 예상 못하는데 유효 기간을 허가 기간을 3개월밖에 안 줘? 그럼 그 허가 안 내주면 아예 내주지 말 일이지. 그죠? 이런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1번은 문제 없고, 2번 뭐야? 첫째 줄 중간 끝에 무관한 토지. 그치? 아무 관련 없는 걸 살짝 바꾼 거지? 무관한 토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수익적
행정행위, 국민한테 이익 준 행위 나중에 취소하거나 뭐 철회한다 그러죠. 취소한대. 직권 취소란 건 행정기관이 알아서 취소하는 거야. 이거 잘못됐다 하고. 응? 근데 이미 이익 줬잖아. 그 이익 줬던 거 박탈하는 거는 신중해야 된다. 응? 그래서 그걸 박탈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상대방이 불이익을 이익을 따져봐서 박탈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더 커야만 적법한 조치, 취소 조치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공부했죠? 만약에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보다 상대방이 취소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막대하다면 그럼 취소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했다면 그는 그 행정기관의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비례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것이 된다. 문제 없고. 4번이 답이겠다. 그죠? 4번에 뭐야? 이 사람 면허가 몇 개 있어? 3개 있네. 일종 보통, 일종 대형, 원동기 면허 3개 있는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한 차는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했대. 그러면 일단 생각해봐.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음주운전했으니까 일종 보통 면허 취소지. 근데 일종 보통 면허 취소하면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속에 원동기도 들어가 있어. 그리고 원동기도 운전할 수 없게 해야지. 원동기 면허도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일종 대형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일종 보통 면허만 취소하고 일종 대형 면허는 남겨놓으면 그 사람이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대형 면허로 다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게 되잖아. 대형 면허까지 취소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취소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다 취소. 응? 근데 끝에 가서 다 취소할 수 없다? X죠? 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거 위법 아니다. 그래서 5번에 4번 정답. 근데 6번은 우리 판결문을 그대로 박스 쳐서 냈어. 괄호 속에 들어갈 말 뭐냐? 판결문 속에.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는 뭐야?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이지. 그거 물어본 거지? 그래서 평등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2번이 답이 된 거야. 그렇죠? 이런 문제도 가끔 나와요. 그냥 판결문 써놓고 거기에 들어갈 용어가 뭐냐 하는 문제도 가끔 나와. 그 다음에 7번은 틀린 거. 1번은 그냥 외울 게 아니지. 생각해봐. 비행. 공무원한테 징계를 했는데 비행의 정도는 가벼운 비행인데 거기다 너무 과도하게 징계를 했다면 위법이 된다. 응? 비례원칙에 어긋나서. 그 다음에 2번은 면허 전부도 취소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가진 면허 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네, 3번은 맞지? 과거에 계속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의 해온 조치가 위법이라면 행정기관은 더 이상 그에 구속 안 받는다고. 그지? 그러면 4번이 답이지. 4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뭐냐면 거기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해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이제 조직 내부법이잖아.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된 경우라도 원래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래요. 원래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적 기준이야. 이거 위반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국민하고 위법이 되는 건 아닌 게 원칙이야. 그런데 문제는 첫째 줄에 있어. 아무리 행정 조직 내부 기준에 불과한 행정 규칙이라도 그에 따라서 국민한테 그 기준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조치가 되어 왔다면 관행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에 합리적이 없이 벗어나게 됐다면 그때는 우리가 배운 용어로 따지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 되는 거야. 근데 끝에 가서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틀리게 된 거야. 응? 그러니까 거기에 뭐만 잘 기억해.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관행이 성립된 경우라면, 응? 그러면 합리적이 없이 그와 다르게 누군가한테 불리하게 조치를 했다면 그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 된다. 이게 결론이야. 응? 그 사이에 있는 말은 일단은 생략해도 돼. 응? 그래서 4번이 답이 됐고 8번은 일반 원칙 틀린 거.
1번은 당연한 얘기고 2번은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신뢰보 원칙 공부할 때 할 건데 2번은 맞는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공부하면 뭐 병무청의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여기 민원 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 안내. 이거 상담에 응해 안내해 주는 거에 불과한 거 있지? 뭔가 어떤 사람이 행정기관 찾아와서 뭐 좀 물어보려고 왔는데요 해가지고 상담 차원에서 안내해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이 잘못된 걸 알려줬어. 그런데 상담 차원에서 알려준 거야. 이 상대방 국민이 정식으로 뭐 문서로 뭔가를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정식으로 뭔가 답변하고 뭐 이런 거라면 그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조치인데 그냥 담당자도 아닌 공무원이 그 상담 민원 안내하는 공무원이 상담 차원에서 안내해 준 거는 여기 말하면 병무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가 없대. 그래서 그거는 신뢰의 대상이 못 되는 거래. 그걸 믿었더라도 보호 못 받는다는 게 판결이야. 다음 시간에 또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2번 맞고 3번은 이게 아까 큰 길로 골목길 나오고 뭐 65세대 아파트 들어서는 거 지으면서 그치 그 진입도로 그 땅 확보해서 진입도 확보해서 또 건설하고 만들어서 시에 기부하고 또 주민들 통행로 없어지는 거 대체 통행로 만들어서 기부하라 이렇게 한 거 그건 지네들 좋자고 지네들이 만들어내는 문제잖아. 그거 니네들이 해라 하는 거 이거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고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3번 틀렸지? 반한다가 줄여서 위반한다잖아. 위반하는 거를 안 봤어요? 그죠? 반한다 그래서 X가 됐어요.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8번에 3번. 4번은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문제 9번은 옳은 거 이번엔 반대로 옳은 거. 여기 보면 전부 다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인데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 가끔씩 있어. 그럼 열심히 문제 풀다 어떻게 돼? 반 틀린 거 계속 찾아가다가 딱 읽다 보면 틀린 게 딱 나와. 그럼 그냥 바로 답책하고 넘어와.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게. 응? 자, 옳은 거 1번. 1번이 답이다. 우리 행정규제기본법 규제할 때 필요 최소한도로 해라. 행정절차법 그래서는 행정지도라는 작용을 할 때는 필요 최소한도로 해라 해서 비례원칙을 규정해놨다는 거야. 응? 그래서 1번이 정답이야. 그럼 2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아니 과거에 잘못 만들어진 위법한 기준에 따라 계속 위법한 행정조치 관행적으로 해왔대. 그치? 근데 그 위법이었다면 이제 행정기관은 똑같이 해줘야 될 구속을 안 받지? 구속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때. X. 그 다음에 2번은 2번은 이제 앞에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되는 건데 야 국민이 행정기관 공무원이 뭐 말하고 행동하는 걸 믿었다 하더라도 이게 본인한테 잘못이 있으면 보호 못 받아. 예를 들어 본인이 속임수를 썼거나 허위 신청서를 하거나 자기 뭔가를 감추거나 이래서 위법한 조치가 됐다. 그러면 신뢰 보호 못 받아. 응? 허가가 나왔는데 허가받기 위해서 위조했거나 거짓 신청을 했거나 그렇게 가지고 허가가 뒤늦게 위법이었다고 밝혀졌다고. 행정위원은 상대방 잘못이 있으면 상대방 허가 취소돼서 뭐 불이익 얼마나 있는지 이거 따질 필요도 없어. 상대방의 잘못이 있는 한 취소하는 거 자유로워. 응? 그래서 결정적 힌트가 3번 끝에 가면 뭐였대? 신청한 상대방 사인의 사위가 사기할 때 사자고 거짓 위자.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이거. 응? 상대방의 거짓말, 사실 은폐 때문에 이게 위법한 허가 같은 게 된 거야. 그렇다면 뭐래? 신뢰 보호 돼야 돼? 그건 신뢰 보호 대상이 아니야. 상대방의 잘못이 있는 한 신뢰 보호 안 해줘. 응? 그래서 X. 그다음에 4번은 아까 지방의회 증인으로 채택한 증인이 출석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뭐 7급 공무원이냐 5급 공무원이냐 뭐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과태료 액수를 달리하는 건 평등원칙 위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대우하는 거다. 응? 그래서 결론 평등원칙이 위배된다가 결론인데 응?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반대로 말해서 X. 그지? 자, 그래서 옳은 거 1번. 10번은 행정의 자기구석 원칙. 틀린 거. 1번 맞네.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원칙이 근거다. 그다음에 2번. 2번이 답이지? 아무리 반복적으로 해왔더라도 위법한 것이었다면 구속당하지 않는데. 그지? 계속 같은 거 내고 있죠. 구속된다. X. 그리고 3번은 여러분 자기구속의 원칙은 내용적으로 뭐하고 다를 바 없다 그랬어. 평등원칙. 그지? 그러면 같은 사안이면 같게 취급하고 다르게 취급할 다른 사안이면 달리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여기도 보면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같은 종류의 사안일 때 이제 문제되는 거지. 다른 종류의 사안이면 이제까지 해왔던 거하고 사안이 다르다면 달리 취급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꼭 안 해도 되는 거지. 그지? 예, 그게 평등원칙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야,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기준 재량규칙이 공표만 됐지 아직 되풀이 시행돼서 관행이 안 만들어졌다면 행정위는 자기가 정해서 공표한 기준에 구속받지 않는다. 아직 상대 어떤 국민에게 그 기준대로 반드시 된다고 하는 어떤 신뢰를 줬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그냥 기준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공표만 된 거 갖고는 부족. 그 기준대로 되풀이 시행이 돼서 뭔가 관행이 만들어져야 이제 다르게 하면 위법이 될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응? 그다음에 11번은 틀린 거. 1번 어때? 야, 국무총리가 옛날 발리 요정에 출입하지 마라 하고 딱 훈령이라고 조직 내부에서 이제 지침을 내렸는데 어떤 공무원이 딱 걸렸어. 뭐 본보기로 그냥 바로 파면. 이건 너무 위반 정도에 비해서 과도한 징계였다고 판결 나왔죠. 이거 나니까 언제더라? 박근혜 정부 때인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때인가? 그 교육부의 높은 공무원, 교육부의 국장 공무원이었는데 기자들하고 저녁에 술 먹고 하면서 뭐 했대? 국민을 개돼지라고 표현했어. 그래갖고 그게 보도되고 해가지고 그 국장 징계받아서 파면됐어. 근데 파면됐는데 행정소송. 징계조치 과도하다. 소송에서 또 이겼어요, 그 사람. 그 복직됐어요. 응? 신분을 박탈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지금 복직됐어요. 자, 1번 맞고 2번은 문제 없고 3번은 한 번도 문제 없네. 전혀 내용이. 그지? 네, 설명할 필요 없고. 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4번이 그러면 정답이 4번 어디가 돼 있어?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를 냈다는 거는 1, 2, 3번이 다 맞으면 안 배운 신뢰원칙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제 소고법. 실제에서도 다른 게 다 내가 아는 게 맞는데 하나는 모른다. 그럼 그게 답이지 뭐. 응? 그래서 이거 왜 틀렸냐면 우리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건 행정기관 즉 공무원 측의 말과 행동 이거 정당하다고 잘못 없이 믿고 따른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국민의 신뢰. 그런데 이 신뢰 보호해주는 대상인 행정기관의 뭐 어떤 말과 행동은 꼭 명시적으로만 되는 것만 보호되는 게 아니야. 묵시적인 것도 신뢰 보호 대상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이 술집 허가를 받아서 술집 영업을 하는데 뭔가 법을 위반했어. 그러면 구청장 측에서 구청에서 뭐 영업정지 같은 거 시킬 수 있는 사안인데 영업정지를 안 하겠다. 뭐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영업정지 안 하겠다라고 문서로 내줬어. 그러면 이건 명시적으로 영업정지 안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이 의사표시가 있는 거지.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영업정지 때리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 조치다라고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지. 근데 묵시적으로 그 위반은 없어가 있는데 행정기관에 알면서 영업정지 시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둬. 영업정지 안 시키고 내버려둬서 한 1년 지나갔어. 그럼 상대방 업자는 뭐라고 생각해? 아유, 요새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영업정지 안 시킬 모양이구나.
이제까지 안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믿을 만한 거야. 그렇게 됐는데 느닷없이 몇 년, 한 3년 지나서 막 영업정지 내려버렸는데 이러면 또 위법이 돼. 신뢰보호 위반.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말과 행동 꼭 명시적으로 하는 것만 국민이 믿었다고 보호받는 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신뢰보호 받을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 보면 꼭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만 보호될 수 있고 행정기관이 묵시적으로 하는 건 보호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거야.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응? 4번 답하고요. 12번은 옳은 거. 또 옳은 거 고르래. 자, 비례의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 국회에서 법 만들 때도 아까 얘기했잖아. 휴지 하나 버렸다고 뭐야? 사형? 길거리에 쓰레기에 휴지 하나 버렸다고 사형시키는 법 만들어? 이거는 헌법의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로 무효 판정 나오겠죠. 신청하면은 헌법재판소. 입법, 행정, 사법 다 비례 원칙에 맞게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틀렸지요. 입법에도 적용되는 건데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도 틀렸어. 거기 말은 길지만 국민이 신뢰했다 그래서 보호받게 되는 행정기관의 말과 행동, 언동은 꼭 여기는 또 뭐랬어? 적극적 언동이 있어야만 된다? 여러분 적극적인 말에 반대말이 뭐겠어? 아까 명시적이라는 말의 반대는 묵시적이잖아? 적극적이라는 말의 반대는 뭐야? 소극적.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건 현재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어떤 조치라는 걸 적극적 조치라 그래. 예를 들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당신 합격했습니다 하고 운전면허를 내주는 건 이제 운전이 금지되어 있던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잖아. 이런 걸 적극적 행위라고 합니다. 응? 기존의 상태를 바꿔주는 조치를 변경시키는 조치를 적극적행. 그렇다면 누군가가 술집 영업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당신 법이 정한 요건에 안 맞으니까 허가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기존에 영업 못하던 상태에서 아무런 변동이 없지. 이렇게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을 안 하는 조치, 이런 걸 소극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기존의 상태에 아무런 변동을 안 가져오는 행위들 있지? 이런 걸 소극적 행위. 그러면 소극적 행위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응?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거죠. 응? 아니 누군가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오랫동안 세금을 부과 안 하고 내버려둔다. 묵시적인 언동이자 소극적인 언동인 거지. 그래서 묵시적인 것도 소극적인 것도 다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X고. 그 다음에 3번은 자, 첫째 줄은 맞아가. 그런데 첫째 끝에 가면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인데 개전의 정, 뉘우치냐 아니냐에 따라서 징계 정도를 달리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죠? 그거는 징계 종류 선택에 있어서 또 징계 양정이라는 말은 징계 수준 말하는 거야. 응? 징계 수위. 이거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오히려 불합리한 거지? 응? 반대로 설명이 돼서 3번이 답이 된 거야. 쉬워. 4번은 또 나온 거라. 그지? 아니구나. 3번은 틀렸구나. 그지? 3번이 틀렸고 4번이 옳은 설명이야. 그죠? 옳은 거 오르났어. 4번이 정답이야. 응? 그 다음에 13번은 옳은 거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1번 또 나왔네. LPG 충전소하고 주유소 중에 뭐가 더 위험하냐? 충전소가 더 위험하니까 금지하는 거 합리적 이유 있다. 연구단지 내. 근데 1번 어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거다? 아니단 말이야. X. 2번은 또 옳은 거 오라 그랬지? 자, 첫째 줄 한번 봐봐. 하자 있는 처분이 쉬운 말로 하면 이거 위법하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위법한 조치가 국민에게 이익 준 조치였어. 응? 그러면 위법한 조치였더라도 국민에게 이익 주는 조치였다면
그걸 위법이었다고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대방한테 뭐 상대방이 속임수를 썼거나 뭐 거짓을 했거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함부로 취소 못하고 취소해야 될 필요성과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이 따져봤고 취소할 필요성이 더 커야만 취소하는 게 적법이 된다. 응? 그 문장이지? 응? 그래서 근데 끝에 가서 잘 읽어보면 넷째 줄에 강하지 않아도 이게 잘못됐잖아. 강한 경우에 한해 응?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더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하는 게 적법이 된단 말이야. 강하지 않아도 때문에 틀렸죠? 그러면 3번은요? 이건 좀 새로운 거고 4번 어떻게 돼? 5개 집회하려면 경찰에 사전 신고해야 되는데, 그지? 그리고 5개 시위할래도 사전 신고해야 되는데, 응? 근데 집회하는 거, 5개 집회하는 거 사전에 신고 안 하고 하면 법에서 처벌하는 규정,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자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과잉 침해로 볼 수는 없다. 합헌. 응? 근데 이거는 볼 수 있다 그랬잖아. X. 정답은 3번이 됐어요. 자, 3번은 첫째 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숙박시설, 대표적으로 모텔 건축허가 신청을 했나 봐. 첫째 줄에. 그지? 근데 아마 이게 주택가도 밀집해 있고 근처에 애들 학교도 있나 봐. 그런 데다가 이제 모텔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하니까 뭐 시장이나 구청장이 거기는 학교가 가까이 있고 주택가도 있으니까 이거 곤란하다 하고 거부한 거야. 반려. 그죠? 반려하는 게 뭐 거부나 마찬가지야. 그지? 그런 이유를 들어 거부한 거 비례원칙상 인근 주민들의 그 주거 환경 보호, 학생들의 교육 환경 보호라는 이 목적, 그 공익 목적이 더 중요한 보호인 거지. 그런 이유로 거부한 거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그래서 3번이 옳은 정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14번은 틀린 거 고르래. 또 1번 어때? 1회 총리 훈령인데 1회 훈령이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충분한데 파면까지 한 거는 과도. 이미 알고 있는 거 맞나요? 위법이라고 그랬다. 맞다. 그 다음에 2번 수입 녹용. 이거는 과도한 거 아니다. 근데 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건 과도해서 위법이란 말 아니야? 잘못했지? 결론 2번이 정답이네. 틀린 거.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청소년에게 유해 만화, 섹시보이라는 유해 만화로 결정된 거 모르고 빌려줬다 적발되니까 700만 원 부과한 조치 과도하다. 그지? 그래서 뒤에 가니까 그치 위법이라고 판결한 거 맞고. 4번은 요거는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예전에 여러분 공무원 시험도 과락제도 있지? 여러분 5과목 시험 보는데 4과목 만점 나왔어. 한 과목 35점 맞았어. 불합격. 한 과목 35점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다른 거 다 만점, 한 과목만 35점.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선생님이 없을 정도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근데 그 한 과목 꽈락 점수가 40점을 기준으로 해놓고 40점 밑에 나오면 꽈락이야. 불합격.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꽈락제도라는 게, 그지? 뭐 이런 거. 사법고시에서도 꽈락제도 있었어 옛날에, 그지? 그래서 다른 과목은 다 점수 좋게 나왔는데 한 과목 때문에 꽈락 나와서 이거 법조인이 못했단 말이야, 그지? 이거 내 꽈락제도 둔 거. 비례원칙이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과락제도 다 유지되고 있어. 모든 시험에. 그래서 맞고. 근데 15번 평등원칙. 평등원칙 잘 나오진 않는데 틀린 거.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네. 1번 어때?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 공무원 시험에서 10점 주는 거. 일단 가산점을 주는 거는 합리적 이유 있어서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닌데 만점에 10%, 그러니까 10점을 가산점 주는 거는 과도하다. 그치? 그러니까 1번 어때?
맞는 거로 봐야지. 평등원칙 위반이다. 응? 그리고 공무단위권, 이 일반 사람들, 국가유공자 가산점 받지 않을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물론 나 공무원 될게 하고 신청하면 무조건 공무원 시켜주라는 말은 아니고, 누구나 요건 맞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공무단위권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일반 수험생들, 유공자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공무원 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야. 응? 길을 막아놓으니까. 1번, 5. 2번이 정답이다. 응? 2번 왜 틀렸을까요? 평등원칙은 일단 뭐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즉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 대우는 허용이 되는데, 아무리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차등 대우가 허용되더라도 그 차등의 정도가 또 과도하다면, 지나치다면 그것도 평등원칙 위반이야. 응? 그거 묻는 거지. 따라서 3번, 2번의 두 번째 줄. 응? 상이한 것에 대한 차별은 허용이 되는데, 상이한 것에 대한 차별의 정도가 또 균형을 잃으면, 응? 너무 과도하면 이것도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X가 된 거죠. 그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2번. 3번은 아까 나왔었고, 4번도 뭐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16번은 행정기본법 규정 내용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거. 자, 기억번. 행정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돼 있어. 응? 맞고. 니은. 이거 법치행정원칙 설명해놨어. 제목이 법치행정원칙이라는 설명에 행정작용 법률에 위반되게 하면 안 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해서 해라. 두고 해라. 응? 소위 법치행정원칙. 디귿은 뭐야? 합리적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평등원칙. 리을. 실질적 관련 없는 걸 결부시켜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무 부과하면 안 된다. 부당결부금지 원칙 다 규정이 있어요. 기본법에. 미음번은 요거는 이제 오늘 안 배운 건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야. 응? 재량이라는 게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이라 그래. 응?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재량이 부여된 경우에, 그러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조치를 하면서 거기다가 조건을 달거나 유효기한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부관을 붙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단어가 재량이 있는 경우에만. 재량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알아서 할 여지가 있으니까 국민한테 법집행 허가니 집행 조치하면서 거기다가 단서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면 재량이 없으면, 재량이 없으면 공무원은 그냥 법이 정한 그대로만 해야지, 행정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거기다 단서를 붙이고 이런 거 못 하는 거야. 재량이 있는 경우에, 그런 때만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응? 재량이 없으면 부관을 못 붙이는 거다. 응?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16번 다 맞는 내용 냈어요. 그 다음에 17번 틀린 거 그러래. 자, 1번 내용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읽었듯이 행정기본법 그 조항 내용을 그대로 갖다 냈죠? 네, 1번 법치행정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첫째 줄, 이른바 행정기관이 정한 행정규칙의 종류인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주의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법이지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은 아닌데, 근데 그 기준 만들어 놓은 대로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기준대로 처리를 해야 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는 국민하고 사이에서 마치 효력 갖는 법처럼 돼버린다. 응?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2번도 맞고. 3번은 행정기본법이 정한 신뢰보호의 원칙의 내용이야. 그래서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는 이제 다른 국민, 공익이나 다른 국민의 이익을 현저히 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여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보호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얘기하면 공익이나 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칠 우려가 없을 때 보호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해치 우려가 있을 때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아까 내가 이제 찾아보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봤던 공무원 시험에
사망을 요걸 틀리게 만들었더라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행정청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틀리게 만들었어요. 있더라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틀리게 만들어내서 저 답 처리를 그걸 하도록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이야. 1번 뭐야? 1, 2, 3번 다 맞네? 그러면 4번이 답이겠네? 4번에 어디가 틀렸을까? 고속도로 관리관청이 고속도로 길가에 송유관 매설 허가하면서 만약에 송유관 파서 딴 데로 옮길 때는 그 옮기는 비용은 너네 업체가 부담하도록 한다라고 단서를 붙인 거야. 근데 이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반된다. 마지막이 잘못됐죠? 4번이 정답. 18번은 요거는 이제 작년도 지방직, 여러분들이 주로 목표로 하는 작년도 지방직 문제는 일반 원칙 옳은 것만 고르면 2개 있대. 넷 중에. 그죠? 자, 기억 맞나요? 맞다. 비례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돼 나오는 원법적 효력을 갖는 기본 원칙이다. 맞습니다. 기억 들어가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50%네. 기억 1번 아니면 2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 평등 원칙 쭉 설명하고, 그런데 두 번째 줄부터 이상하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어 왔대. 그러면 행정기관은 더 이상 이제 구속받지 않지. 구속력 갖게 된다 그랬죠. 행정기관 구속하는 힘 없습니다. 이제 틀렸어. 그러면 딱 2개 하면 답 나와버렸어.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빠져야 되고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거로 알았으니 정답은 2번밖에 없겠죠. 응? 그러면 실제에서는 바쁘면 딱 끝나고 그냥 여기서 넘어가는 거지. 다른 문제로. 응? 자, 디귿은 안 배운 건데 디귿은 뭐야? 여기 그러니까 결격사유 나오지. 결격사유. 우리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 될 수 없다. 그 사유를 명시해놨어. 그걸 결격사유라 그래. 그래서 결격사유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고, 설령 국가가 착각이 있어갖고 이 결격사유제 있는 자를 모르고 공무원으로 임용했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 임용은 무효. 처음부터 없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상대방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 있는 자 임용하는 행위는 무효.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판결문에 나온 건데,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까?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무효라는 말하고 취소라는 말하고 원래는 좀 다른 거야. 그러면 무효는 가만 놔둬도 없던 거,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야. 무슨 조치를 할 필요도 없어. 무효인 건 별도의 조치 안 해도 처음부터 원래 했던 조치가 아예 효력이 생기지도 않은 게 무효야. 그런데 실무에서는 너 결격사유인데 모르고 임명을 했다. 이 임명행위 취소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응? 전번에도 그거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무슨 특수부대 근무했나 봐. 특수부대 출신인데 소방관 임용을 했어. 근데 나중에 그 사람 몇 년 동안 근무해 왔는데 뒤늦게 발견했어. 그 임용하기 위해서 무슨 근무 경력 몇 개월, 3개월인가 2개월이 모자란대. 그러니까 그 임용되기 위한 요건, 책임 요건에 그거 모자라는데 임용을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임용이 취소. 표현은 취소인데 결격사유 있는 자 임용하니까 원래 무효야. 임용 자체가 없었던 것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보도가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취소. 표현은 취소라고 했어. 응? 근데 원래는 무효인 조치야. 이거 취소하는 행위를 안 해도 그냥 원래부터 없었던 일이 된 거예요. 자동으로. 자, 이거는 원래부터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안 돼요.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원래부터 무효였던 행위는 국민이 적법한 조치라고 믿었더라도 그건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판결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들 거, 두 번째 줄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이 말 나오지? 이거로 무효란 말이야. 그거
말은 취소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원래부터 무효였다는 걸 뒤늦게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야. 뒤늦게 무효라는 걸 선언하는 것뿐이야. 표현은 취소라고 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신뢰가, 무효인 행위는 믿었더라도 적법이라고 믿었어도 신뢰보호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응?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적용된다 X. 그 다음에 리을은 아까 나왔어. 아무런 관련 없는 땅 기부해라.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맞지? 네, 그래서 기억 리을. 자, 19번은 요거는 이제 2020 작년도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이라고 있어. 네, 거기서 좀 따봤어. 부당결부금지 원칙. 1번 어때? 결론. 송유관 묻는 거 옮길 때 니네가 비용 부담해라.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번. 이종 소형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 배기량 125cc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 이거는 다른 운전면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이종 소형 면허만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이종 소형 면허만 취소해야지. 다른 면허까지 같이 취소한 건 위법이다. 그죠? 그래서 맞네. 2번. 그죠? 네, 3번은 3번 틀렸지? 부당결부금지 원칙 어디 규정돼 있어요? 행정기본법에 명시돼 있어요. 응? 2021년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실정법이 성문법이야. 규정에는 성문법이 있다고. 행정기본법 규정이 있어요. 응? 없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됐죠. 4번 지문은 이 사람 일정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면허 정지기간, 여러분 면허 정지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면허 정지기간 동안에 또 운전하고 다니지?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이 돼버려요. 그럼 어쨌든 이 사람 이제 면허는 있는데 면허 정지기간 동안에 운전하고 다녔다고 이제 있던 면허마저 취소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일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다 무면허로 운전한 게 된 거지? 그러면 일단 일정 대형면허 취소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대형면허를 취소하는 건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다 몰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 안에 뭐 들어가 있어? 일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이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원동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들도 같이 다 취소해야 돼.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죠? 자, 논리 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20번은 요거는 작년도 9까지 7급 문제. 쉬워. 틀린 거 그러라 그랬죠? 1번 맞아요? 행정기본법에 다 있어요. 비례원칙, 신뢰보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평등원칙 다 있잖아. 없는 거 자기구속 원칙만 없다고.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그치? 자, 비례원칙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2번 틀렸지? 수차례 아무리 반복적인 조치가 왔더라도 위법이라면 더 이상 행정위원회는 구속받지 않는단 말이야. 맨날 이거는 이봐 이렇게 연습했는데 이거 뭐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보는 순간 그냥 딱 나오는 거지. 따라서 자기구속 갖게 된다. 2번. 3번은 뭐야? 신뢰보호. 자, 신뢰보호인데 이거 간단히 공부하자. 4번은 생략해도 되겠지? 아무 관련 없는 땅 기부하라고 하면 또 나올 거야. 3번은 뭐냐면 중요한 게 첫째 줄이야. 여기 공적 견해 표명이란 건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믿게 만드는 어떤 조치라는 걸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해. 행정기관이 상대방 국민이 믿게 만드는 어떤 공적 견해 표명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당신 신청해 오면 건축허가 신청해 오면 허가해주겠다. 약속을 했어.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이제 건축허가를 신청해 왔어. 근데 신청 들어오기 전에 법이 그 사이에 바뀌었어. 그래갖고 건축허가가 더 까다로워졌어. 그건 국회가 법률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약속할 때는 법이 안 바뀐 상태니까 요 요건만 갖추면 건축허가 해줍니다. 약속을 했지만 그 뒤에 약속 법이 바뀌거나 뭐 현실 상황이 크게 바뀌었어.
이 약속대로 하면 이게 이제 오히려 위법이 된단 말이야. 이럴 때는 신뢰보호 안 될 수, 약속을 안 지켜도 위법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을 할 때와 그 당시하고 사정이 크게 바뀌어서 사후에 국민한테 어떤 뭐 행정 조치나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사정이 변경됐다면 특별한 사정이면 행정청은 애초에 한 공적 견해 표명에 반대되는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깔려있는 우리는 국민이 믿게 만드는 조치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상황을 기준으로 약속을 하고 뭐 허가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유지시킬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기면 그 유지 안 지켜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약속 안 지켜도 위법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두 문제는 내가 7급 이상에 되는 문제 19번, 20번 냈지만 다 같은 범위에서 다 같은 거 갖고 내는 거야. 7급이라고 차이 날 것도 없습니다. 응?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까 말한 대로 신뢰보호 원칙하고 또 행정법의 효력 범위, 그 다음에 행정상 법률 관계 약간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